네, 첫 번째 큐브 속 사건 함께 하시죠. 큐브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무엇을 이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잡아왔습니다.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와 택시업계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에서 검찰이 타다의 운행을 불법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타다가 렌트카인지 유사 택시로 볼 것인지가 바로 그 쟁점이었는데요. 이재용 대표는 검찰의 불구속 기소 후 검찰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면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 내용 두 분의 전문가와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허금탁 변호사 그리고 전지현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택시업계는 현행법 위반이다 이렇게 고발을 했었는데 이런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검찰의 판단은 불법이다. 그 배경을 좀 들어볼까요, 전지현 변호사님? 네, 일단 이 타다의 구조를 좀 보시면 될 텐데 예. 소카라는 회사가 카쉐어링 업체인데 VCNC를 인수해가지고는 자동차 대여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타다를 해보신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예. 내가 출발지, 목적지 입력하면은 와서 기사가 태워줘요. 예. 택시랑 비슷하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내릴 때 보면은 요금을 택시 기사분한테 드리는 게 아니라 카드에서 바로 결제가 나게 돼 있죠. 예. 또 이런 시스템은 기존의 택시랑 달라요. 예. 그래서 이거를 택시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일종의 렌트 영업, 자동차 대여업으로 볼 것인지가 좀 경계가 불명했었는데 예. 이번 검찰이 타다 영업을 위법이라고 본 판단의 근거는 예. 실제 택시 영업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예. 무슨 말이냐? 예.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법에 보면은 예. 택시 영업,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예. 근데 타다는 면허를 받지 않고 승객을 태워 나르는 영업을 한 겁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법에 보면은 자동차 대여 사업의 그 사업자의 차를 임차한 자에게 예. 운전자를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예. 11인승 이상은 예외로 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타다를 자동차 대여 사업이 아니라 실제로 택시 영업으로 보게 된다면 예. 지금까지 타다가 11인승 이상이어서 운전자 딸린 차를 보내도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했던 거는 반박의 근거를 잃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런 판단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타다 측이 그동안 이제 주장을 해왔습니다. 허금탁 변호사님. 네네. 그러니까 타다 측은 지속적으로 이게 이제 불법이 아니다라는 네. 주장을 해온 거잖아요. 그 근거도 좀 저희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법에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방금 우리 전 변호사께서도 예, 설명을 예. 하신 것처럼 예. 등록을 하든지 아니면 면허를 받아서 유상으로 사업을 하게 되어 있고요. 예, 예. 그리고 빌린 자동차를 타인에게 유상으로 이렇게 다시 운송에 제공하거나 빌려주거나 알선하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그러니까 렌트를 한 그 사람에게 운전자를 또 알선해 주는 행위도 처벌하게 되어 있는데요. 예, 예. 다만 교통부 시행령에 보면은 예. 일정한 예외들을 두고 있는데 그 네. 대표적인 경우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의 경우에는 이런 적용을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타다 쪽에서는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이 사업은 바로 이 예외 조항에 해당한다는 것이 주된 주장의 내용이었고요. 예. 반면 이제 택시 업계 쪽에서는 외형은 그런 모습을 갖추었지만 예. 실질적으로는 택시 영업을 불법적으로 면허 없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렌트 영업의 경우에 11인승 이상의 경우에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둔 거는 11인승 이상이 되면은 이제 일종 면허가 필요하게 되잖아요. 예. 그런 거를 이제 감안한 취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택시업계는 이거를 타다 업체가 악용했다 그렇게 본 거죠. 그렇군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국토교통부랑 검찰이 기소 전에 이제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지고는 있는데 국토부가 뚜렷하게 결론을 내린 건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국토부의 어떤 시행령이나 이런 것들을 두고 볼 때 국토부도 좀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걸까요?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이 국토부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사법부에게 이 판단을 미룬 거예요. 이거를 함부로 위법이다, 합법이다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던 게 뭐냐면 예. 일단 기존 택시 업계의 반발이 너무 셉니다. 하지만 그 타다를 이용하는 승객이 130만, 50만이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타다를 필요로 하는 이런 승객들의 요구는 많거든요. 왜냐하면은 휠체어를 타고 이동해야 되는 분들 아니면 아기 유모차를 타고 이용해야 되는 분들이 예. 기존 택시보다는 확실히 편리한 점이 있었고 예. 그다음에 서비스 자체도 좋았다는 거고 출퇴근 시간에 택시를 이용하기 어려울 때 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고요. 예. 기본적으로는 그렇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공유 경제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이런 플랫폼의 변화와 고객의 요구를 다양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하나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예. 국토부에서도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가
얼마 전에 이제 상생안을 내면서 예. 그렇다면은 그 수익의 일부를 사용료로 내게 함으로써 면허 사용료로 내게 함으로써 어떤 뭐 사회적인 기여를 이끌어내면서 이거를 공생하는 방안을 내기도 했는데 이게 또 그러면은 그 택시 감차 요구에 맞춰서 그럼 타다 증언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 뭐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세부적인 문제로 또 합의가 안 된 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국회에서도 타다 금지법이 발의되고는 있었는데 예.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 호주 다 마찬가지예요. 예.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 이게 큰 어떤 국토부 차원을 떠나서 국가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결국은 이 타다 운영자들의 사회적인 기여, 그다음에 기존 택시업자들의 반발, 그다음에 고객의 요구들을 이 고차 방정식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택시 업계와 타다 이 운영 회사 간의 뭐 갈등이라면 갈등이랄까, 뭐 이제 이거 이제 이동 수단을 이용하시는 시민들 또 일반 대중들의 의견은 또 다를 수 있는 거니까요. 굉장히 첨예한 쟁점 사안이면 분명한데. 가정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법원이 만약에 타다 이것을 지금 불법이라고 판단을 하면 지금 기소가 돼 있는 이재용 소카 대표, 자회사 VCNC 박재욱 대표 이 두 분의 그 처벌이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 될 거잖아요. 이거 어디까지 가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유사 서비스들이 사실 좀 있지 않나요? 이동 수단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그런 수단들도 좀 영향을 받는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게 유죄가 되는 순간 예. 사업을 전면적으로 수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네. 만약에 유죄가 된다면 이 자체가 불법이니까 그 예. 불법을 감수하면서까지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 법의 취지에 맞추어서 예. 제도를 개선하든 아니면 본인들이 그 사업의 방향을 전환할 수밖에 없는데 예. 이 사건이 형량을 그렇게 높이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 그런 법정형 자체가 높은 그런 죄는 아닙니다. 예. 아닌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유죄가 되는 순간 사업 예. 자체를 접을 수도 있고요. 예. 아니면 근본적인 수준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겠군요. 그러니까 이게 2014년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실 테지만 외국에서 건너왔던 우버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버 때는 어떻게 결론이 났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버하고 이거는 법 조항이 달라요. 다른가요? 그러니까 근거 조항이 다른데 우버 예. 같은 경우에는 이 자가용 자동차 유상 운송 금지 조항에 걸렸던 거고요. 예. 이거는 이제 자동차 대여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 조항 금지랑 무면허 조항에 걸렸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 거 같은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어쨌거나 자동차 대여업을 하고 있었고 실질상 택시였기 때문에 합법과 위법의 경계가 불명했고 예. 우버 같은 경우에는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해 가지고는 뭐 일종의 영업 행위를 하는 거니까는 판단이 좀 쉬웠던 문제가 있는데 예. 우버 같은 경우에는 그때 아마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벌금 정도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예. 이번 같은 경우에도 뭐 기소가 돼서 확정이 되더라도 그렇게 형량이 클 걸 같지는 않거든요. 법정형은 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이게 실형까지 가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 지금 뭐 국토부에서는 법원의 판단을 일단 기다려본다 그런 입장인데 예. 이거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게 아니라 예. 국가가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사실. 예. 근데 예. 예, 제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연을 드리자면요. 예, 예. 당시에 그 우버 택시 경우에는 우버의 대표였던 갈라릭 대표의 경우에는 벌금 2천만 원으로 예. 2천만 원이 선고가 되었고요. 예. 그리고 우버 코리아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는 1,000만 원의 벌금이 선고가 되었고요. 예. 렌트카 업체인 MK 코리아와 그 대표에 대해서는 각 200만 원씩이 선고되었는데 예. 다만 항소를 하지 않아서 그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우버에 대한 내용까지 저희가 좀 만나봤고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검찰이 이제 우버를 속칭 불법 콜택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으니까 혹시 그러면 이 불법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건가? 지금부터? 이런 어떤 우려를 가지시는 시청자분도 계실 텐데 아직 유무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겁니까? 예, 아직은 이용을 하셔도 되고요. 다만 이게 만약에 검찰에서 기소한 대로 법원에서 확정이 된다면은 예. 무면허로 여객 운송 사업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국토부에서도 행정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고 그때는 이제 타다 영업을 아마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당분간은 이용하실 수 있는데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법부는 정말 보수적으로 법 조항에 근거해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이런 무슨 4차 산업혁명 시대라 그러잖아요. 이런 예. 소비자들의 요구라든지 플랫폼 구축, 공유경제 같은 거는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서 예. 이거를 국토부뿐만 아니라 전 부처가 협의해서 빨리 좀 이렇게 상생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결론은 또 언제 나게 될지 저희가 좀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고요. 아주 내용이 첨예한 의견들이 첨예할 수 있는 타다와 관련된
내용을 첫 번째 큐브 속 뉴스로 만나봤습니다.